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17화 2020년 국가직 7급 총평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 국가직 7급 시험 총평을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다 왔고요. 2020년 어제죠. 어제 국가직 7급 시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요거 일반행정직 기준으로 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목별 합격 점수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좀 보기 편할 것 같은데 2019년 국가직 7급, 2020년 국가직 7급 되겠습니다. 국어는 90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작년이랑 비슷하게 나왔고 올해 문법 어문규정 5문제, 한자 1문제, 비문학이 9문제 나왔어요. 저도 풀면서 많이 놀랐는데 9급이랑 국어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왔고 내년에 피셋 도입돼서 언어 논리의 추론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문학 지문 길고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문학도 5문제가 나왔고요. 그런데 좀 무난했던 편이에요.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조금 풀면서 긴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합격 추이를 보니까 90점 정도 맞아야 될 점수였습니다. 한국사도 무난했습니다. 작년에는 90점 많이 맞아서 합격했는데 올해는 95점 생각합니다. 일반행정 지금 커트라인 보니까 95점 정도 맞아야 되고 낮은 직렬은 90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도 작년보다 무난했어요. 그래서 10점 올라갑니다. 10점. 90점 정도 맞을 난이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도 비슷했고요. 85점 정도. 강론이 1번부터 5번까지 연속으로 나와서 조금 당황할 수 있었는데 행정법도 작년보다 한 5점 정도 쉬웠다. 그 다음에 행정학이 많이 쉬웠어요. 제가 노란색 쳐있는 부분 과목들은 10점 이상 난이도가 쉽게 작년보다 나와서 올해 컷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행정학도 작년에는 어려웠어요. 작년 이상한 문제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좀 무난하게 나온 편입니다. 이따가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경제학이 제일 중요했죠. 작년에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상한 문제 많이 나왔고 이거 뭐 회계학 수준이냐 국회 8급 수준이냐 이래서 합격생들도 65점 맞고 많이 합격했고 시험지 봐도 분석을 해도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저는 85점 정도 봅니다. 딱 적당하게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을 보시면은 일반행정 작년에는 485점이 합격선이었어요. 80.83 6과목 남으면은 근데 1배수는 490점 맞아야 되고 요거보다 5점 높아서 490점 정도가 1배수 안에 합격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추이를 보니까 530점이 공단기 1배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올 것도 예상을 하고 요 시험지 분석을 해본 결과 제가 볼 때는 535점 정도가 합격 서진이지 않을까 일반행정 기준으로. 그래서 89.16을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90점 가까이 육박을 해요. 참 힘든 시험입니다. 이게 뭐 중학교 내신도 아니고 초등학교 받아쓰기도 아니고 7급 6과목을 90점을 맞아야 된다는 게 참 힘든 시험이긴 합니다. 요 시험지를 가지고 9급 준비생들이 풀었으면은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근데 요 정도 7급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맞아도 합격을 해도 되고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강론 문제가 있으니까 총론 문제만 해서 14개 중에 한 12개 맞았으면 높은 직렬 9급, 높은 지역이나 직렬 가능할 것 같고요. 낮은 직렬이나 낮은 지역 9급 준비하신 분들은 행정법 이번 거 한 14개 중에 11개 정도 맞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도 이렇게 점수를 써놨고요. 9급 준비하시는 분들 꼭 좋은 모의고사이고 인사신청에서 이번에 잘 낸 편이니까 요거 다운받아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합격 점수 맞으면 될 것 같고요. 과목 이제 한국사를 위주로 볼 건데 한국사랑 행정학 보시면요. 한국사 이번에 기출 볼게요. 4번 볼게요. 4번 문제 8번에 보기 4번 보시면은 요런 거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아마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나왔을 지문이고 그런데 나머지 게 아니고 뭐 하니까 이제 답을 고를 수 있던 그런 문제고 요거는 이제 옳은 문장이었죠. 그래서 생소했지만 어쨌든 예전에 한 번, 2번 정도 나왔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7급은 그래요.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서 이필제 난 요거는 지난주에 했던 경찰 시험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이거 뭔가 했는데 국가직 7급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나왔던 거나 아니면 이번에 처음 등장해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도 답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많이 공부해서 4번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7급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를 넣거나 아니면 생소한 지문들 혹은 한 번만 나와서 예전에 좀 신경을 안 썼던 지문들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이 선생 누구냐? 이제 뭐 우리 또 국사 선생님 중에 이거 틀리면 매국 넣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생소할 수 있어요. 요 사료나
뭐 이것도 사료로서 쓰인 적은 별로 없는데 여기서 뭐 조선이나 뭐 동아일보 폐간된 거 역사적 사실 알고 요걸로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거긴 한데, 사료가 좀 암기식으로만 무작정 외웠던 분들은 이런 9번이나 19번 같은 거 잘 못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앞으로 하실 때, 특히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사 준비할 때요, 사료 같은 거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무작정 외우지 말고 어떻게 이 역사적 사건을 유추를 하는지, 어떻게 이 인물을 유추하는지를 이번 경우를 통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틀려도 된다, 만점 방지용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생소해서 7급 난이도를 하짜리에서 그 다음에 뭐 하중 정도, 요 정도로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고 사료들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한번 잘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 기출도 한번 볼게요. 올해 행정학 기출에서 다중합리성 예산 모형 나왔어요. 19번 가지고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요거 16년도 지방직 7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런 거를 만약에 소홀히 하고, 9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급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이따가 범위도 말씀드릴 건데 다 공부하셔야 되는 게, 요런 거 나왔잖아요. 당시에는 만점 방지용 문제에서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왔죠. 올해 또 나왔죠. 그러면은 맞춰야 돼요. 이거 합격생들은 많이 맞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학 합격 점수 90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또 볼게요. 국가직 7급 행정학 기출 작년 건데, 작년에는 80점, 어려워서 80점만 맞으면 되는데 이런 거 다 틀려도 되는 문제였어요. 무슨 휴리스틱스 오류, 참 진짜 행정학 바운더리 넓긴 한데 이런 거 틀려도 전혀 지장 없었는데 합격하는데, 합격생들도 이런 거 많이 틀려도 됐었고. 근데 올해 보시면은 8번에 곡인, 이거 몰라요. 처음 봤을 수도 있고 안중에 있을 수도 있고 기본수에 어디 있다고 해도 날개나 귀퉁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1, 2, 뭐 3번 다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답 고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도 진성 리더십? 이건 뭐냐? 이건 몰라도 나머지 것들에서 답을 고를 수 있었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라이퍼, 이거 누구냐? 뭐 어딘가엔 있겠죠. 기출도 어디 뭐 한 20년 전에 한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답을 고르는데 다 지장이 없는 중짜리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중.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건 다 맞고 들어갑니다. 9급 하는 분들은 이런 것 중에 한 개 정도? 뭐 이거 틀렸다? 그래도 이제 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7급은 일단 이거 다 맞고 들어가야 되고요. 한 16번 요 정도? 제가 90점이라고 합격 점수를 잡은 게 한 요거 16번 정도나, 아니면 나머지 19개 중에서 하나 정도 더 틀려서 그래서 이제 합격 점수가 90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부 방법이나 범위를 설정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제가 9급 준비를 할 때는 요 정도 범위를 말씀드렸어요. 전체 과목당 이렇게 전체 범위가 있으면은 이런 브리타 문제, 아까 뭐 휴리스틱스 오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틀려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요 노란색 선 안에 있는 부분만 공부를 하자.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기출 중에서도 최소 아마 한 3, 4번 이상 나온 것들, 요것만 해도 충분하고, 이것도 많으니까 일단 이거 위주로 복습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요 부분을 하자. 올인원 강의에서는 요거까지 다 다뤄주니까 그랬는데, 7급은 다릅니다. 이것부터 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런 문제 맞추려고요. 한 번 나왔던 거 실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렇게 16년도에 한 번 나왔으면요, 20년도에 한 번 이렇게 루빈 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한국사도 마찬가지. 이게 토지 가옥 증명규칙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2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황색 바운더리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7급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합격 점수가 형성이 될 거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9급이 7급보다 힘든 이유 제가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요, 9급 국가직은 4,985명 선발하고요, 지방직 서울시 포함해서 24,000명 선발을 해요. 근데 7급 보시면은 국가직은 다 해서 755명, 그 다음에 지방직 서울시도 다 합쳐봤자 749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인원이, 우리나라에 많은 인원들이 이제 한 번에 경쟁을 하고 시험을 치는데, 9급은 24,000등 안에 들어가면은 어쨌든 합격이 돼요. 합격이 되는데, 7급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험을 볼 때 755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40분의 1밖에 안 돼요. 40분의 1밖에 안 돼서 등수가 너무 들기 어려운 등수다. 9급도 열심히 해야 붙고, 아까 요
범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노란색 범위를 최소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데 7급은 주황색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요 40분의 1 인원밖에 안 되는 9급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그 안에 들어야 되려면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이유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7급의 경쟁자들은 9급 시험 이번에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직은요 한 40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지방직 서울시는요 420점 정도 이상 맞으신 분들이 여기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래요. 인원이 적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있어서도 아까 주황색 영역 다 공부를 했고 그 범위 안에서도 잘 안 틀립니다. 그리고 만점 방지용 문제를 어떻게든 맞춰내거나 한 2개 나오면은 1개는 맞춰내거나 아니면은 이거 뭐 다 못 맞추겠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했던 주황색 범위를 다 맞아야 돼요. 그 점수가 올해 여실히 합격선으로 드러나고 있고 매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유 세 번째는 공부량과 시간이죠. 아까 제가 9급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설정할 때는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일주일에 21개 덩어리가 있으면은 16개 정도 공부하면 충분하다. 휴식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요. 이 16덩어리만 공부해서 주당 한 64시간 정도만 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7급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따가 18화 영상에도 보여드릴 건데 요 정도 휴식은 제가 볼 땐 3개 정도만, 실제로 제가 이제 관리했던 학생들 봐도 18개 정도는 공부를 꾸준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7급 같은 경우에는 공부 범위도 조금 더 넓고 공부 준비하는, 대비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9급이랑 범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사실 16개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18개를 꾸준히 한다는 것도 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급이 어려운 이유를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국가직 7급 보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영상 보시고 실시간 채팅 남겨주시거나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7화 2020년 국가직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